welcome back.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법지존 6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완강이 20여 강 남았습니다. 우리 많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63번째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챕터가 바뀌어서 이제 드디어 15챕터 명사 그리고 관사 챕터로 넘어갑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명사, 추상 명사, 보통 명사, 집합 명사, 물질 명사, 명사들을 총 함께 설명할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참 그 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63강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완강 남아있는 시점이 약 20여 강 남아있는데 사실은 이게 학원 수업을 듣는다라든가 혹은 사설 인강을 듣는다라든가 라고 얘기했으면 지금 63강쯤이면 제 기준으론 적어도 3개의 강좌가 완강할 시점입니다. 어법 하나 기본 끝내놓고 구문독해 기본 끝내놓고 어법의 심화편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쯤에 여러분들은 지금 한 강좌를 완강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제가 말했지만 어법도 기본부터 심화까지 근데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적용 연습도 한번 해보자 라는 약속 지킬 거고요. 어법 한 문제 맞추는 건 당연해야 되고 어법이 되면 우리 구문독해까지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한다라고 했던 구문독해 연습까지 몇 번 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긴 지문 가지고 또 여러분들 구문독해 하는 연습 시간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길었지만 지루한 게 아니라 길었지만 내가 구문독해부터 어법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끝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15챕터를 또 즉 명사편 설명하기 전에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명사편, 관사편은 총 3시간에 걸쳐서 설명할 겁니다. 선생님 지금 보니까 유니트 94부터 유니트 105까지 있는데 그러면 총 11개의 유니트를 3시간에 걸쳐서 설명한다고요? 네, 명사와 관사편은 사실상 그 중요성과 빈도로 따지면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명사에 해당하는 종류들 쫙 정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사의 성, 명사의 수 같은 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최종 시간에 관사와 리뷰 총정리를 붙일 겁니다. 따라서 총 3시간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미리 생각하고 계시면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스케줄 짜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15챕터 끝나고 16챕터 대명사편, 17챕터 형용사 부사편, 18챕터 비교급편, 그럼 어법지존 종강입니다.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한테 스케줄을 말씀드리는 건 지금이 아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겨울방학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강 후기에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빨리 강좌 업로드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EBS가 워낙 강좌가 많고 선생님들이 많은지라 아마 인코딩이나 기타 등등의 시간 때문에 그럴 거니까 저도 부지런히 여러분들한테 촬영할 거고 완강 시간 그리고 어떻게 강의가 구성될 것이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겨울방학 때 계획 잘 짜시고 겨울방학 때 멋들어지게 종강하고 나면 여러분들 3월달 신학기 맞으실 때 아마 어법하고 구문은 자신 있어. 나 이제 느낌하고 필 갖고 푸는 거 아니고 나 알고 풀어 정도의 수준을 될 겁니다. 아니 그 정도 수준이 넘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15강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하고 지난 1챕터부터 14챕터까지 또 한 번 정리 정돈을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명사 챕터에서 그닥 할 말이 많지 않거든요.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복잡할 수 있지만 큰 틀을 잡아서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4챕터까지 주요한 내용들은 한번 복습 정리해보고 갈 거예요. 먼저 구절, 명사구에 뭐가 있는지, 형용사구에 뭐가 있는지, 명사절, 형용사절에는 각각 뭐가 있는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한다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문장의 형식편 중요했습니다. 형식은 곧장 또 태랑 연결된다고 했고 각각의 형식별 동사들은 암기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나 1, 2형식 자동사에는 뭐가 있었는지 대표적인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의 특징들은 뭐가 있었는지 헷갈리는 자타 동사도 우리 정리했습니다. rise, raise, lie, lay, sit 이런 거예요. 혹은 자타가 혼용되는 동사 즉 open, sell, read,
읽다 읽히다 팔다 팔다 팔리다 열다 열리다 같은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들도 우리 정리했었습니다. 이런 형식별 동사들 정리해야 되고 시제 개념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현재 완료구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는 had pp 즉 대과거를 쓰는데 영어에서 had pp 쓰는 거 알고 보니까 또 있었는데 과거 완료고 과거 완료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시제를 또 연결해주는 기간의 시제여야 되고 기타 등등 했던 시제 개념이요. 이것도 제가 어법에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왜? 동사 시제 맞나? 태 맞나? 수일치 맞나? 이건 매번 등장하니까. 그 다음 시간, 조건, 부사절 했죠. 아마 제가 쓰는 게 노트 필기했던 순서들, 역사들 다 지나갈 겁니다. 시제 일치, 불일치,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쓰는 세 가지 경우의 수, 뭐 it is time that도 있었고, pnime도 있었고, suggest, insist도 있었고 했던 것들이요. 조동사 관용어구 했습니다. 즉, 뭐 may have pp, must have pp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 may well 당연하다, may as well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may as well A as B, B라기보단 A가 낫다, 그것에 상반된 A라기보단 B다, not so much A as B 별의별 거 많이 했었습니다. 가정법, 기본적인 가정법 현재 말고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는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얘네가 또 혼합가정이라는 게 있고 도치가정이라는 게 있고 I wish 가정법이 있고 as if 가정법이 있고 복잡한 거 많아. 가정법은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나오면 3점짜리 배점이 많아 했던 것도 기억하셔야죠. 이게 지금 다 역사와 흐름입니다. 태 넘어갔고요. 투부정사와 동명사편 저번 시간에도 복습했지만 to만 쓰는 동사 묶음, ing만 쓰는 동사 묶음, to랑 ing랑 둘 다 쓰는 묶음은 적어도 암기하고 계셔야 하는 분사편, 분사 오류 총정리까지 해서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작엔 주어는 없고 ing나 pp 쓰면 분사 구문인데 분사 구문에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 결정하고 해석은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잔짓한지 확인해 봐야 돼. 기타 등등 했던 것. 분사는 워낙 중요했고요. 전치사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전치사 to 몇 개 암기해야 되는 거 있었음. 접속사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등위 접속사에서 무조건 to ing 구문 맞추려고 하지 말 것. 본동사 개수 세야지. 관계사 판별법 7가지나 정리했고 그 7가지 선행사 있네 불완전하네 선행사 없네 완전하네 선행사 있고 없고 뒷문장 완전하고 안 한대 수식하니까 뭐뭐 하는인지 아니면 명사 절인지 기타 등등 동격의 대절까지 제가 막 설명했던 거예요. 13챕터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도치. 14챕터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수일치. 여러분 제가 지금 분필로 쓴 거 보면서 아 기억난다. 아 뭐가 있었지 하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멋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법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맨날 나는 모르는 것 같고 맨날 까먹는 것 같고 맨날 머리에 유전자가 뭐 어떻게 된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실은 저번 시간에 화법 이것도 정리했어요. 근데 화법은 뭐 비중이 낮으니까 됐고 적어도 제가 주의하라고 했던 몇몇 가지들은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늘 그랬듯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챕터가 바뀌어서 15챕터로 갑니다. 새로 뭔가를 배우는 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거 다 잊어버렸는데 뭘 새로 넣으면 뭐 뿌듯만 하지. 여러분들 성적에도 여러분들 실력에도 그닥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오늘 배우게 될 15챕터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러 갑니다. 자, 15챕터는 제가 명사와 관사라고 했어요. 관사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나 언 그걸 부정관사라고 해. 정관사 더 이런 거. 관사편에 해당하는 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오늘은 총 명사들만 정리할 겁니다. 그 명사에 해당하는 게 종류가 많습니다. 보통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또 그걸 또 일일이 외우려고 하지 마. 오늘 그냥 보통명사는요. 제가 좀 이따도 필기해 줄 건데요. 그냥 이런 거예요. chalk, eraser 뭐 이런 거 그냥 보통명사예요. 집합명사요. 엄마 우리 배웠다요. family나 people 같은 경우 단수복주 둘 다 될 수 있다. 문장 내에 이게 단순지 복순지 주는 힌트가 있을 것이다. 이게 어법 문제라면 반드시 힌트가 존재할 거니까 그거 잘 받아서 가야 돼 했던 거예요. 고유명사요? 아, rose 이름이요. 뭐 어떤 지정된 이름 같은 거 Republic of Korea 이런 거예요. 물질명사요?
물질을 나타내고 있는 명사인데 예를 들면 보통 명사랑 약간 다른 air, 공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면 추상명사는 아니잖아요. 추상명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love, 사랑, the truth, 진실 이런 거. 근데 물질명사 있긴 있는데 잘 보이죠. 뭐 air, water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종류가 다양한 명사들을 배울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전에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얘들아, 명사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명사를 배우는 건 결국 수일치로 귀결된단다. 왜냐하면 집합명사 같은 건 단복수가 둘 다 된다. 그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고유명사? 단복수 될 수 있고요. 물질명사. 야, 공기. 물 어떻게 셀 거야? 그럼 얘는 단수만 된단 말이지. 근데 water? 물. 이걸 어떻게 셀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을 한 병, 두 병 이렇게는 셀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수일치를 어떻게 받지? 명사의 종류가 중요하다기보단 결국 수일치와 귀결된다.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명사를 설명할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약속대로요. 교재 진도 페이지는 280 많이 왔습니다. 되게 뿌듯합니다 지금. 어법지존 교재가요. 이렇게 두꺼운데요.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교재 281페이지를 펼쳐놓으시고 펜 내려놓으시고 이제 집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안 보일 때 벌써 필기를 쫙 해놨죠. 아까 좀 전에 우리의 학습 목표가 뭐였었냐면 오늘 명사들의 종류를 좀 보자 했어요. 사실은 명사의 종류는 보통, 집합, 고유, 물질, 추상명사 총 5가지로 구별해요. 이 외에 또 더 붙이고 싶으면 더 붙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5가지를 갖고 각각의 특징만 정리해 볼 겁니다. 사실은 오늘 진도가 여러분들 유니트 94에서 97까지 이어집니다. 94, 95, 96, 뭐 97 이러면서 이어질 건데요. 총 명사편 교재를 보다 보면 사실은 되게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보다 보면 보통 명사에서 또 암기해야 될 주요한 것들이 있고 또 물질 명사에서 암기해야 될 소소할 것들, 추상 명사에서 뭐 특별한 것들 되게 암기하고 지지부진하고 소소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죠. 명사편은 사실상 여러분들 어법 문제에도 그닥 등장하지 않고 나온다면 그건 명사가 주요한 게 아니라 명사의 수일치, 동사의 밑줄을 쳐놓고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법에도 그렇고 명사를 여러분들이 이게 추상 명사인지 무슨 복합 명사인지 뭐 물질 명사인지 군진 명사인지를 몰라도 해석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 아마 우리 수험생들 중에 마음 여기가 어딘가에 탁 총알이 멎은 것처럼 이렇게 갑갑하고 암기할 게 진짜 많다 생각하실 건데 저는 큰 틀만 잡겠습니다. 그리고 제 큰 틀만 이해하셔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SAT를 공부합니다. 선생님 저는 토익이 아니라 토플을 공부합니다. 라는 친구들한테는 관사에 해당하거나 명사에 해당하는 소소한 것들을 질문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의 대상은 수능입니다. 수능이라는 이름이라면 제가 오늘 설명하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따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집중하시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명사 5가지 종류를 제가 칠판에 쫙 써놨습니다. 일단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책 보면 너무 소소하게 암기할 게 많거든요. 근데 전 지금 당연한 것들만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그냥 그래프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먼저 종류 5가지를 제가 써놨고요. 각각의 명사들이 뭘 나타내는지 예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통 명사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물 혹은 동물, 생명체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dog, desk, tree 이런 것들이요. 이걸 이제 보통 명사, 집합명사, 우리가 배웠던 집합명사 대표적인 거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
이게 만약에 수일치 문제로 등장한다면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또 교재에 보니까 people은 복수만 쓴다 했다가 저기 뒤에 보니까 국민으로 쓰면 단수도 쓸 수 있다 했다가 책 보면 더 헷갈려요. people in a family 단복수가 원래 둘 다 돼요. 그래서 어법 문제로 나오려면 반드시 문장 내에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설명하는 또 다른 힌트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people은 복수 취급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런 게 대표적인 집합명사고요. 또 우리가 수일치에 배웠던 더 플러스 직업명사군이 있어. 더 police 이런 것들 복수로 받아. 그리고 제가 썼다가 그 당시에 지웠습니다. 너무 유치하다. cat? 이런 건 복수 취급이야 하면서요. 얘도 police, 경찰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따로 쓸 수 있지만 그냥 집합된 경찰관이라고 얘기할 때요. 소,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 있지만 그냥 소들, 캐틀이라고 하는 복수 집합을 나타내고 있어서 사실은 얘는 필기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다.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하다 했어요.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문장 내에 힌트가 있으니까 단순지 복순지를 챙겨봐야 한다 했고 더 폴리스 캐틀은 무조건 복수 취급하는 명사들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뉘앙스의 개념만 잡는 겁니다. 먼저 보통 명사라고 있는 게 사물, 동물 같은 명사, 눈에 보이는 명사들의 이름. 집합명사는 한 군집을 이루고 있는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 집합명사. 세 번째 고유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것들이요. 서울, Republic of Korea, Rose라고 하는 이름이요. 만약에 Rose가 똑같은 이름이라면 그건 고유명사인데 그냥 장미, 꽃 이런 거 얘기하면 보통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거겠지. 그죠? 물질명사 제가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로 존재하고 있는 명사들 air, water 이런 것들이요. 추상명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실체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love, 사랑, 진실, 고뇌 이런 것들도 다 추상명사겠죠.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나눠봤어요. 제가 말했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을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기 좋게 나는 구별만 해주겠다. 그 큰 틀만 잡아도 된다. 생각해봐. 여기 1번, 2번 이렇게 나눠놓으면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보통 얘 개 한 마리, 개 두 마리 못 세니? 사람 한 명, 두 명, 가족 하나, 둘, 경찰 한 명, 두 명 못 세니? 셀 수 있는 명사고요. 밑에 있는 거 고유명사. 아니 일단 추상명사. 아니 사랑을 뭘 세? 사랑 하나, 사랑 둘. 공기를 뭘 세? 공기 하나, 공기 둘. 못 세잖아요. 선생님 서울은 국가 지명이니까 사실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셀 수 있지 않아요? 그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세상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뭘 복수 단수가 왜 존재합니까? 그래서 고유명사도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부르죠. 저요. 로즈는 선생님이다 할 때 Rose is a teacher. teacher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셀 수 있습니다. 나는 로즈는 한 명이니까 a teacher이란 관사를 쓴 건데 Rose라고 하는 선생님 이름엔 얘는 고유명사니까 관사를 안 붙인 거예요. 즉 셀 수 없다는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물질 집합명사는 셀 수 있고요. 그 밑에 추상명사 실체도 없는데 뭘 세? 고유명사, 물질명사 이런 거 못 센다고. 그러면 또 당연한 얘기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얘네들은 셀 수가 있거든요. 셀 수가 있다 보니까 단복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개 한 마리, 개 두 마리. 복수면 dogs 쓰겠지. 근데 souls 없다니까요. heirs 없다니까요. loves 없다니까요. 얜 단복수가 구별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얜 단복수의 구별이 없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걸 그냥 도표로 우리 통으로 정리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부정관사가 들어갈 수 있다. 얜 부정관사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수험생들이 부정관사라는 게 뭔지 몰라. 일단 얘 붙자 빼면 정관사 더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다. 그 개 하면 the dog 하면 되잖아요. 부정관사 어나 언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a dog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사람 이름을 나타낼 때 a rose is a teacher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a teacher
얘는 보통 명사니까 관사를 집어넣어서 a teacher를 할 수 있지만 rose라고 하는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에는 관사 같은 거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수사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어법적인 문법 용어는 가급적 배제하겠다 했죠. 근데 어쨌든 명칭에 나온 수사가 뭐냐면 기수서수는 들어봤니? 기수서수 또 선생님 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제가 뭐 비교급 만들고 최상급 만들고 분수 만들고 할 때 나올 거예요. 기수가 1, 2, 3, 4 세는 거예요. 서수가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예요. 이 수사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1, 2, 3, 4에 해당하는 기수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얘는 아까 셀 수 있다고 했죠.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했죠. 셀 수 있으니까요. 개 한 마리 one dog, 개 두 마리 two dogs, 개 세 마리 three dogs 쓸 수 있죠. 근데 수사요? one love, two love, three love 셀 수가 없으니까 얘도 당연히 수사도 못 집어넣는다는 소리예요. 다시 셀 수 없다 보니까 단수 복수가 없지. 셀 수 없는 유일한 건데 뭘 관사 어나 더가 왜 붙냐 이거지. 그러면 수사 two, three 이런 게 왜 붙냐 이거지. 다 안 돼. 얘는 상대적으로 다 되고. 왜? 셀 수 있고 없고의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해되세요? 근데 말했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그 이해만 하면 된다고. 이걸 왜 외우고 앉아있지 애들이? 자, 맨 마지막에 부정의 수, 부정해요. 아이들은 자꾸 부정하면 나 아니다 이것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16챕터 가면 대명사 배웁니다. 거기에 부정대명사 배웁니다. 부정대명사가 아니다 명사가 아니고요. 정할 수 없, 우리가 to 부정사도 to 정할 수 없어서 뒤에 동사 원형이 뭐 붙는지 몰라서 부정대명사에도 배우겠지만 여기선 부정의 수가 아니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량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셀 수 있을 때 many 많은 개들 그치? 근데 많은 개인데 몇 마리인지는 내가 정할 수는 없고 그냥 많은 개들 그러면 many 됐죠? 아니면 뭐 few 같은 거 개가 조금밖에 없어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가 조금밖에 없어 그거 정할 수는 없으니까 부정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셀 수 있는 명사 앞엔 few나 many 들어가잖아요. 예, 0을 정할 수는 없어요. 셀 수는 없어요. 1, 2, 3, 4 셀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널 많이 사랑해. 추상명, 그건 동사구나. 물인데 물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한물, 두물 one water, two water 이렇게 셀 수는 없지만 물이 많다 적다의 양을 나타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much, 그럴 땐 little 이런 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보통 명사나 집합 명사들은 셀 수 있지. 셀 수 있단 말은 결국 단복수가 가능하다는 소리지. 셀 수 있으니까 사실은 관사 한 마리라면 a dog 하겠지만 두 마리 이상이라면 어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관사도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셀 수 있으니까 수사 two dogs, three dogs 들어가겠지. 많은 개들 수를 나타내는 many, few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추상명사, 고유명 셀 수가 없네. 셀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단복수가 안 되네. 단복수가 안 되는데 거기다 무슨 관사가 들어가? 아니 셀 수가 없는데 거기에 뭘 two air, three air 들어갈 수가 없네. 근데 공기가 여기 되게 풍족하게 많다. 산에 올라오니까. 그런 양을 나타낼 때는 있으니까 셀 수 없는 명사일 땐 much나 little 갖다 붙이면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얘기가 여러분들 교재 281페이지 있죠. 281페이지에 사실은 종류와 특징이라고 해서 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해도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를 못할까 봐 제가 다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어쨌든 도표를 그려서 이해를 일단 시켜놓은 거예요. 되셨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거기 보니까요. 잘 보세요. 유니트 94에 막 보통 명사의 주요 용법 막 전체를 나타낼 때는 뭐 어떻게 한다. 뭐 집합명, 패밀리는 어떻고 또 뭐 어디언스는 어떻고 커뮤니티는 어떤데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페이지 나오면 물질 명사 여기는 또 어떤 특징이 있고 종류나 제품을 나타낼 땐 또 복수형 어미에다 es를 붙이고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제 결론을 말했잖아요. 수능에선 등장하지 않아요. 결국 수능에서 등장하는 건 명사의 단복수에 따라 수일치, 동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려면 이 명사가 단수냐 복수인지는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셀 수 없는데 뭘 단복수가 존재하냐고. 셀 수 있으면 거기에 단수 명사인지 복수 명사인지에 따라 우린 수일치만 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엔 수능에선 별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아서 저는 오늘 설명은 94부터 97까지 즉 명사에 해당하는 종류까지는 다 설명했다. 소소하게 암기하고 소소하게 외우고 싶다. 전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셔서 단어 외우시고요. 구문독해 연습하시는 게 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잠깐 필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엑서사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교재에 소소한 것들은 한번 정리하고 암기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필기하라고, 아니 펜 드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펜 갖고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일단 확인해야 될 것들 몇 가지만 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로 넘기셔서 28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83페이지에 큰 B 어느 한쪽으로만 쓰이는 경우라고 써져 있는 거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항상 복수 취급하는 집합명사에 The police are looking into the matter. The cattle were sold for the next to nothing. 뭐 있죠? 거기에 The police 하고 kettle에다가만 표시하십시오. 이게 오히려 수일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어법 문제로 나온다면 이 명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게 아니야. 그 옆에 있는 동사에 are, were 잘 썼니 못 썼니 라고 수일치 문제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거기 명사에다가만 표시를 좀 할 거고요. 페이지 넘기셔서 285페이지 제일 상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285페이지 가장 상단에 보면 물질 명사 제가 말씀드렸던 물질 명사는 air, water 이런 거 같은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지만 존재하기는 한 이런 것들이요. 거기 형광펜으로요. 일정한 모양이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모양, 한계가 없어서 셀 수 없고 물질 명사 일정한 모양이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셀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복수형으로 나타내지도 않는다. 다 단수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종류, 제품, 개체 등을 나타낼 땐 부정관사나 복수형 어미를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 여러분들 물 중에서 뭐 예를 들면 그냥 명칭 얘기해도 됩니까? 뭐 삼다수, 뭐 에비양 이런 물이 있다면 그건 제품명을 나타내고 있죠. 그럴 때는 waters 혹은 a water 관사 같은 걸 쓸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법 문제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표시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내가 아는 것 중에 어떻게 water 셀 수 없는데 s가 붙어 있지? 어떻게 내가 아는 단어 중에 셀 수가 없는데 관사가 붙어 있지? 라고 독해하실 때 의문점 갖고 계실까 봐 잠깐 표시하라고 한 것뿐이지 우린 지금 어법 지수니까 어법에 충실해야 되는데 어법 문제로 등장해서 표시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넘기셔서 287페이지 유니트 97의 추상명사 한번 읽어볼게요. 추상명사 형체가 없는 대상을 가리치며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형 무관사가 원칙이다 했어요. 뭔 소리냐? 추상명사 형태가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고 셀 수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단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의 무관사, 관사들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다 따로따로 외우면 더 힘들다고요. 그래서 제가 도표 안에 그래프 안에 딱 집어넣으면 저것만 이해하시면 무슨 말인지 큰 틀의 흐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외에 소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암기해 보시고 싶다 하시면 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엑서사이즈 문제로 한번 풀어 넘어가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엑서사이즈 1입니다. 엑서사이즈 1에 다음 문장에서 틀린 것을 바르게 찾아 고치세요 했어요. He's a friend crossing the road. 일단 우리가 배운 것 좀 써먹을까요? 한 문장의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도 쓸 수 있고 ing도 쓸 수 있고 pp도 쓸 수 있지? 네.
근데 동사 원형인지 ing, pp인지를 누가 결정하기로 했었죠? 목적어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쓴다. 능동 진행이면 ing를 쓴다. 수동이면 pp를 쓴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근데 친구가 길을 건너죠. 길 건너고 있는 친구를 봤다. 능동이네. 그러니까 일단 pp는 못 쓰는 거죠. 여기 능동이면서 진행이니까 ing를 썼나 봐. 우리가 배웠던 문법에서 아무 하자 없는데. 그럼 뭐가 틀렸지? 아니. 뭐가 틀렸냐면 관사가 빠졌어. 얘가요. 보통 명사죠. 물질 명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air, water 이런 거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가 추상 명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가 집합 명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a friend를 집어넣든가 길 건너는 친구 한 명을 보았다. 혹은 길 건너는 그의 친구를 보았다. his friend라든가 이도 저도 안 되면 길 건너는 친구들 무리를 보았다든가 뭘 써야죠. 그러니까 단수 복수인지도 단수라면 또는 his friend 아니면 아예 관사를 안 쓸 거면 복수로 friends 무리들을 보았다라든가 써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니고 다 아니니까 1번은 일단 틀렸지. 2번은. 이해되세요? 그런 거. 자, 3번. He used to read a book after dinner. 우리가 또 배운 것도 있네. used to 동사 원형. 하곤 했다? 오키로키. be used to 동사 원형도 있었어요. 이건 제가 야야야야야 전치사편 안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아 무슨 over가 있고 on이 있고 뭐 above가 있는데 뭐 그게 저 위인지 여기 위인지 beyond 저 멀리 위인지 뭔 의미가 있니? 그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야 암기해야 되는 전치사 투는 좀 암기해줘 이랬거든요. 비유수수 동사 원형 뭐뭐에 사용되다. 그게 이제 투부정사 투죠. 그쵸? 근데 be used to ing 그러니까 ing를 쓴다는 소리는 얘가 전치사 투라는 소리였어요. 꼭 ing가 안 나와도 돼요. 그냥 명사 와도 돼요. 전치사니까. 그럴 땐 뭐뭐에 익숙하다 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비동사는 없고 그냥 used to 뭐뭐 하곤 했단가 봐요. 그녀는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책을 읽곤 했다. 좋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used to 동사 원형 구문도 맞고 read 사실은 자타가 공존한 동사긴 한데 뒤에 책을 읽었다 목적어도 있고 전치사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니까 이렇게 묶어도 되고 뭐가 틀렸지? 얘도요. 관사 얘는 보통 명사잖아요. 책. 그럼 셀 수 있다라는 소리니까 셀 수 있으면 한 권의 책이라면 북을 쓰든가 아니면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책을 읽곤 했다. 지정된 무슨 책이라면 정관사 덜을 쓰든가 아니면 저녁 먹은 다음에 책들을 읽곤 했다. 복수형을 쓰던가 뭐 이도 저도 아니잖아. 다시 말하자면 지금 2번과 3번은 보통 명사인데 즉 셀 수 있는데 단수라면 어나 더 같은 관사를 넣어주고 복수라면 복수명사인 s, friends, 뭐 books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고 다 안 했으니까 틀렸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서 틀린 걸 바르게 고치세요. 배우고 나면 다 보입니다. 소들은 지금 잔디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 풀 뜯어 먹고 있다. 이건가 봐. The police, the cattle. 복수 취급한다 했죠. S 붙인다고 3인칭 단수의 S, 얜 동사, 단수형 동사고 S를 빼셔야 복수형 동사니까 복수 명사에 복수 동사로 맞춰야 한다. S를 빼야 정문 된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We eat many pork and chicken. much pork and chicken. 둘 중에 뭘 쓸까? 우리는 하여튼 돼지와 닭을 많이 먹는다는데 many하고 much가 무슨 차이가 있더라? 얘는 셀 수 있는 명사, 즉 가산, 셀 수 있다. 얘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봅니다. 그럼 돼지 하나, 돼지 둘 셀 수 있는데 그 말고요. 이게 만약에 닭, 돼지라고 하는 보통 명사라면 셀 수 있는데 나는 닭고기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같은 걸 많이 먹는다? 얘 지금 물질명사 쓴 거예요. 물질명사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니까 much pork and chicken 이렇게 쓰셔야죠.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셔서 Do you have any 또는 many business experience in this field? 너는 이 분야에서 많은 비즈니스 경험을 갖고 있니? 뭐 만약에 비즈니스 경험, 명사를 갖고 수량을 나타낼 수 있어요. 많은 경험이니까. 경험 하나, 경험들, 경험셋 셀 수 없어요. 선생님 저는 경험 하나, 경험들, 경험셋 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추상명사예요. 말하자면. 셀 수 없어요. 쓰려면 much를 쓰셨으면 괜찮죠. Do you have much business experience in this field?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much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문문 만들 때 any? 어떤 경험이라도 갖고 있니? any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설명하고 싶었던 전반적인 사항 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명사에 뭐가 있고 추상 명사에 뭐가 있는데 뭐 각각 따로 정리하는 것보다 말하자면 이 한 통의 칠판 안에 있는 그래프가 이해되시면 제가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당연한 거라고 했죠. 아니 셀 수 있는 것들이니까 단복수가 가능하고 관사 들어가겠고 단복수가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셀 수 있으니까 1, 2, 3, 4 이게 기수 같은 수사 가능할 테고 그리고 여기다가 부정의 수 많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많은 할 땐 부정의 수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은 사람 이럴 땐 뭐 few 같은 거 쓴다. 얘는 셀 수 없는 명사다. 그러니까 단복수가 왜 구별하겠냐. 무조건 단수지. 관사를 왜 쓰냐. 수사 하나 둘 셀 수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붙이냐. 근데 부정의 양을 나타낼 때 많은 사랑. 내가 너한테 많은 사랑을 줄게. 그럴 땐 셀 수 없으니까 many love는 못 쓰고 much love는 쓸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었습니다. 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칠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제가 조금 등급별로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는 잔소리를 조금 할까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수강후기 게시판들은 쭉쭉쭉 열심히 보고 있다 했거든요. 사실은 저학년 고1, 2 친구들이라면 1강부터 84강까지 어느 강을 다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주 솔직히 말할까요? 급한 사람이 더 완강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1, 2 친구들은 이거 뭐 중간고사 끝나도 들어도 되지 뭐. 이거 뭐 여름방학 때 들어도 되지 뭐. 시간이 많으면 사실은 완강률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나 몰랐다. 사실은 고1, 2 대상으로 강의가 올라가 있는데 선생님은 고3 재수생, N수생 친구들 위해 강의를 촬영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출도 사실은 구문독해도 다 고3 친구들 기출해서 다 뽑아갖고 수업을 한다 했어요. 그럼 고3 재수생 기준으로 사실은 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험생인데 등급별로 선생님 저 4등급인데 이 강좌 들어도 돼요? 뭐 6등급인데 이 강좌 들어도 돼요? 이런 질문하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몇 등급이셔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늘 말했죠. 전 여러분들이 수험생이지 여러분들이 9등급인지 7등급인지 5등급인지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관심이 없다는 게 쟤 진짜 시크하다가 아니고요. 전 여러분들이 수능 그날 9등급이고 7등급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 없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시점이 7등급인 게 9등급인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저 한국말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업을 하지만 한국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죠. 저 19년 동안 올해 20년 차 강의를 합니다. 제가 했던 강의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작업이었다고요. 한국말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있는데 9등급이라서 나는 못 따라가겠다는 제가 보기에 질문이 성립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차치우고 1, 2등급이다. 중요도로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3에서 5등급이다. 6에서 9등급이다. 만약에 이랬다면 사실은 등급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나야 정상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시점이 겨울방학이다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6월이나 여름방학 이후의 학습 방법이라면 전 분명히 다른 얘기를 했을 텐데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겨울방학입니다. 그러니까 학기 초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1등급 친구들이 뭐 그렇게 인강을 많이 듣고 뭐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겠습니까? 사실은 1등급 친구들은 강의를 보는 대다수의 친구들은 뭐 선생님들 중에 나는 상위권 강의다, 나는 하위권 강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당신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강의를 보는 수험생들 대부분은 저는 중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많이 들어야 하는 친구들이지만 끈기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손 놓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요. 1등급, 2등급 친구들은 너무 똑똑하고 자기 자신의 주관들이 많아서 사실은 강의들을 많이 안 듣는다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포션으로 야, 전국에 4%만 1등급이야. 전국에 4%만 9등급이고. 제가 언젠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험생들의 수험생 포션은 거의 호리병 같다 이랬어요. 요게 제일 많죠. 지네들끼리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1등급과 2등급 친구들,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잠깐 걸쳐서 설명하겠습니다. 1등급, 2등급 친구들은 사실은 지금 뭐 어법이냐, 구문이냐, 뭐냐 하기보다요. 어법도 기본이 되어 있을 거고 어휘도 기본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어휘는 1년 내내 갖고 가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누구들보다 구문 독해를 훨씬 철저히 분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 문제풀이를 얘네들은 본격적으로 해야죠. 문제풀이. 문제풀이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문제풀이라고 하면 뭐 빈칸 추론 풀고 기출문제 풀고 엔제 시리즈 풀고 이렇게 문제집을 푼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독해라는 소리예요. 근데 독해 맞고 틀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1등급 친구들은 거의 맞아 와요. 제 말은. 그런데 틀리는 게 뭐 빈칸 틀리거나 어법 실수하거나 뭐 이러겠죠. 그건 뭐냐면 결국 구문에서 갈린다는 소리예요. 구문 독해. 정확하게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는지가 우리 1등급, 2등급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거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다른 뭐 내가 오늘 뭐 10개의 문제를 풀었다 했어. 채점했어. 다 맞았어. 나 괜찮네. 자만 하면서 넘어갈 게 아니고요. 내 맞았는데 나 이거 정확하게 풀어서 맞춘 건가? 아니면 느낌으로 풀어서 맞춘 건가? 이 10개의 문제 중에 좋다. 한두 문제만 정확하게 끊어읽기 하고 구문 독해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구문 독해를 하다 보면 제가 어법 따로 구문 독해 따로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어법 공부도 하면서 구문 독해 복습 보라고 제가 나름들보다 구문 독해 철저히 하시면서 문제풀이 많이 하십시오 한 거예요. 만약에 학원을 다니거나 혹은 사설 인강을 듣거나 뭘 하신다면 비율이 2대 8이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만약에 도움을 받는다. 뭐 인강이든 사설이든 뭐가 됐든 뭐 학원을 다니든 뭐 과외를 다니든 뭐 해가 됐든 스스로 혼자 공부한다. 사실은 똑똑한 친구들일수록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정상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중위권 친구들입니다. 중위권이 가장 팔랑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포션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말들이 많습니다. 누가 좋네? 뭐가 좋대? 무슨 교재 써야 된대? 그렇게 하면 된대지?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 없고 뭐 된대지 뭐 된대. 오히려 9등급 친구들은 되게 지조 있습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완강 안 하면 뭐 그만하지 뭐. 올해 시험 못 보면 내년에 보지 뭐. 오히려 쿨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한테도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있고요. 3등급, 5등급 친구들은 사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했던 이 친구들은 상위권 친구들은 제가 구문을 보라고 했죠. 어법 먼저 보시고요. 지금 어법 지존. 그게 구문 독해로 제대로 연결되게 연결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법 지존 듣는 친구들은 제가 그걸 알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법 문제 한두 문제 맞추는 건 당연해야 되고요. 그럼 뭔 소리냐면 철저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까지, 즉 정확한 해석이라면 이게 성적이랑은 아직 상관이 없고요. 실력이 됩니다. 구문 독해 잘한다고 여러분들 수능에서 다 맞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대절이네, 대관되네, 이거 동격의 대절이네 하면서 정확하게 해석했다고 해서 성적으로 보상받는 단계는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려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스킬 공부하셔야 됩니다. 리딩 스킬이라는 게 단순하게 리딩 스킬을 막 써버리면 여러분들 편법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속칭 때려 맞춘 것처럼 감으로 맞춘 것처럼 될 수 있거든요. 구문 독해가 된 상태에서 리딩 스킬을 쓰시면 여러분들 점수에 날개 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은 정직하고 2학기에 보상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건 앞부분에 1학기엔 실력 쌓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스킬 거치면서 2학기 넘어가면서 문제풀이 하시면 여기선 이제 말하자면 양치기, 여기선 질치기, 정확하게 실력 쌓고 성적으로 보상받는 시기는 2학기. 레이스를 길게 잡아서 갖고 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1학기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겨울방학 기준으로. 이 친구들도 3대 7은 4대 6은 가야 하는. 뭐냐면 기본기가 완전히 기본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어법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매개치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구문독해? 어법 다 한다고 구문독해로 다 될 것 같니?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우리 몇 번 연습해 봤잖아요. 본동사 찾아봐. 끊어읽기 해봐. 야, 만약에 여기 뭐 생략되면 니네 잘 안 보여?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수업을 잘 듣고 나면 제가 말했죠. 아까 내가 잘난 척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전 이해시키는 작업이어서요. 수업 1시간 듣고 있으면 다 이해됩니다. 되게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실력은 아닙니다. 네 점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하위권 친구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 되게 많이 듣습니다. 대한민국 사교육의 1등 공신들입니다. 되게 많이 듣는데 결국에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지 걸로 다 인식이 안 된 거죠. 강의 시간 1시간을 들었으면 복습 시간 2시간이 있어야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2학기엔 여러분들 말대로 성적 포텐 막 일어날걸요. 하위권 친구들이야. 이 친구들은 남들이 되게 무시하고 될까 막 비난하고 제가 말했죠. 셀프 이스팀. 야, 그 누가 안 된다고 해도 넌 너가 된다고 생각해야 돼. 야, 오히려 좋아. 넌 더 이상 떨어질 등급도 없어. 즉 조금만 공부하면 팡팡팡 튀는 성적 99점이 100점 받기가 어려워. 야, 40점인데 조금만 공부하면 60점? 너 그럼 5등급 된다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어휘겠죠. 어휘요. 그렇죠? 근데 어휘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 선생님이랑 함께 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어휘 하셔야 되고요. 좀 제발 끝까지. 이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끈기와 인내. 앞에만 깔짝깔짝대고 끝까지 못 가. 이런 거 하실 거면 그냥 그 자리일 겁니다. 어휘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이 친구들한테 저는 원래 이렇게 뭘 버리십시오. 너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마. 너 내 강의 이해 못하면 꺼져. 전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만큼 이해가 안 돼도 포용할 수 있는 만큼 다 갖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어법 하나를 맞추겠다고 어법 2개를 맞추겠다고 어법 지준 84강을 들어라 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구문독해 강의를 잘 듣다 보면 결국에 어법 설명을 합니다. 얘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법을 다 한 번 정리한 상태로 구문독해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것과 얘는 구문독해를 하기 위해 어법을 조금씩 끼워 넣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정석인 건 이게 정석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법하고 구문독해로 가는 게 맞습니다 했죠. 근데 중하위권 친구들은 어차피 끈기도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빨리 성적을 올리고 싶은 욕심도 분명히 있을 친구들이기 때문에 구문독해를 하시면서 어법 끼워 넣기 작업을 그러니까 어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몰라도 괜찮으니까 까짓 거 그러면 어법 하나 틀리라고 하고 해석 밑바탕을 하기 위해 단어는 갖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 친구들은 리딩 스킬을 훨씬 더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게 그러니까 리딩 스킬이라는 게 문제 많이 푼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고력, 논리력, 이해력, 종합 능력이 필요해요. 그 종합 능력을 하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어법할 시간에 저는 독해 연습을 많이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친구들은 인강대 비율이 1학기 기준입니다. 7대 3이어야 합니다. 뭔 소리냐면 아는 게 많이 없어요.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1학기 때 많이 배우는 작업이요. 제가 왜 언젠가 그 얘기했죠. 학습, 배우는 게 많고요. 알아지는 게 많으면 2학기에 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1학기 포지션, 2학기 포지션으로 나누면 1학기엔 배우는 게 많아지는 선생님들과 함께 해야 되는 혼자 하기엔 참 힘든 근데 성적은 빨리 오를 거예요. 원래 백지에다가 그림 그리는 게 훨씬 흡수력이 좋습니다. 이 친구들 가르칠 때 제가 속상할 때 많습니다. 너무 자기의 아집과 고집이 많아서 내가 아무리 새 지식을 넣어주려고 해도
본인이 갖고 있던 습성을 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또 아차 실수해서 2등급 되고 아차 실수해서 또 하나 틀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백지상퇴라면 오히려 성적 올리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좌절하시지 말고요. 자기의 공부 포커스 방향만 잘 갖고 계셔도 훨씬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공부하는데 성적이 성큼성큼 오르면 좋잖아요. 근데 성적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성큼성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계속 스테디하다가 팡 터지는 게 대부분 성적입니다. 계속 스테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좌절하는 겁니다. 공부는 하고 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이런 난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요. 그러다가 제가 2학기에 성적 보상받는다고 했죠. 무던히 열심히 하고 있던 친구들은 팡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믿으시고 자기한테 맞는 학습법을 제대로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명사편에서 얘들아 설명할 게 많이 없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한마디로 요약 정리만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우리 수험생들한테 등급별로 학습하면 좋을 방법들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유니트 98 명사의 수, 소유격, 성에 해당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예습은 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64강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63번째 시간까지의 내용 복습 잘 하시고 우리 멋지게 다음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